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킹입니다. 1월 6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말에 오랜만에 기관차 방송을 올려드렸죠. 2025년 연간 시황해서 일단 미국 편을 올려드렸습니다. 미국 편 올려드리고 아마 이번 주에는 한국 편을 올려드릴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전반적인 어떤 흐름이나 관점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 챙겨보시면 좋겠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했죠. 지금 구간에서는 어떤 중심축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박스를 만들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고 봅니다. 시장이 강하다라고 그러면 22평을 중심으로 해서 박스를 만들면서 신고가 부분에 갔다가 다시 눌렸다가 뭐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면서 122평을 한껏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지 않고 약세로 간다라고 그러면 22평이 중심축이 아니라 122평을 중심축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1월에 전반적으로 그 1월 20일 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하면 이제 또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쏟아지는 그 이슈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과 함께 동시에 이제 그 전후로 지표나 이제 실적 발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지금 수준의 어떤 그러니까 주가 수준 혹은 지수의 수준에서 잘 소화할지 요게 관건이고, 얼마나 어떻게 조정을 받느냐 혹은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축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뭐 이 정도로만 좀 참고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저 연간 시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 똑같아요. 말은 쉬워요. 지수적으로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 시장이 박스피인 이유가 있고, 박스피가 상승을 제한하기 때문에 굉장히 싫기도 하지만 하방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근래 들어서, 근래라는 거는 이제 작년에 이제 후반기부터 이야기를 하는 건데, 후반기 들어가지고 공매도 세력들이 분명히 공매도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편법들을 동원해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어떤 상도적인 흐름을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그게 이제 시장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거지, 지수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는 저희 2400과 675 라인은 누차 반복하지만 꽤 신뢰도가 높은 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종목 선택의 문제는 남아있다라는 거. 그렇죠. 종목들이 워낙 중구난방이고,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시장을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 재밌는 거는 이차전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도 기사들 보면 좀 웃기죠. 이미 전일에 나왔던 이슈 가지고 올라가니까 갖다 붙이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 자리에서 744 라인을 가려고 그러면, 즉 코스닥을 반등시키려고 그러면 바이오 제약보다는 이차전지가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조합적으로 이야기 드렸던 게 코스피 레버리지 2400 구간에서 들어가는 것과 그 다음에 코스닥의 종목을 들어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주고 있다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는 산타랠리가 실패를 했죠. 실패. 이 자리를 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다만 이제 하락이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리바운드가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시장에 여전히 아직까지 종목들의 힘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드렸던 부분은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면 지금 22평 요 구간에 있거든요. 시장이 강하면 이 자리에서 박스 치면서 이제 올해 초반에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고 약하다 그러면 122평을 축으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이 흐름은 그러니까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월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여기에서 밀려서 떨어지든지 여기에서 밟고 움직이든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전반적으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는 강세보다는 약세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겠는가라고 판단하고 있다. 뭐 이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는 뭐 이제 입이 아플 지경이죠. 2400짜리에서는 리스크를 안 해도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야기 드렸는데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라 그러면 어차피 매수의 생각이 없는 겁니다.
괜히 뒤늦게 이런저런 올라갔을 때 따라잡지 마시고 그냥 매수 포기하거나 아니면 그냥 미국채 같은 데 가가지고 꽈리 틀고 있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하나 눈에 띄는 거는 역시나 외국인들이 현물을 매수해 줘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다른 거 없이 외국인들이 현물만 매수해 줘도, 그러니까 조금만 입김만 불어넣어줘도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모처럼의 2차전지가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줬죠. 744라인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2차전지가 움직여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코스닥 레버리지를 먹는 것보다 2차전지를 섞어서 들어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일 것이다. 이 부분들이 이해하고 있다라 그러면 좀 더 매매가 편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환율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시장에는 지금 수많은 악재들과 이제 뭐 이슈들이 쌓여져 있는데 그런 거 다 신경 쓰면 매매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다 신경 쓸 수 있다 한들 우리 시장의 공정 가격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뭡니까? 어디서 매수하면 되는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 흐름들 가지고 간다. 이렇게 최대한 단순하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